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요즘 한국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여기저기서 독감이 아주 유행입니다. 독감과 더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요즘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나라는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감기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손도 깨끗하게 잘 씻고 건강한 음식들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생활을 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다가오는 특별한 날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빼빼로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빼빼로데이와 함께 같은 날을 기념하는 또 다른 날이 있어요. 바로 농업인의 날입니다. 일명 가래떡 데이라고도 부르는데 빼빼로데이와 같은 날을 기념하는 또 다른 날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기념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요즘은 이 날에 어떤 선물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년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 11 모양이 빼빼로라고 하는 길쭉한 막대 과자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 빼빼로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빼빼로데이가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데이 마케팅 중 하나인데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아주 옛날이에요. 19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긴 하지만 한 부산에서 이게 시작됐다고 해요. 1993년에 부산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경남 지역의 소장님께서 매년 11월 11일만 되면 빼빼로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본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에 있는 지역 학생들이 서로에게 살 좀 빼자, 날씬해지자 라고 놀리면서 빼빼로를 나눠 먹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빼빼로라고 하는 과자가 되게 얇고 가늘잖아요. 그래서 주면서 너 살 좀 빼라. 우리 이거 먹고 같이 살 빼자. 이런 의미로 빼빼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빼빼로를 주는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을 때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빼빼로를 선물을 하는데요. 사실 이 빼빼로데이의 시작은 서로를 놀리는 의미로 너 살 좀 빼 하면서 빼빼로 막대 과자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 좀 빼자 하면서 이 빼빼로 막대 과자를 나눠 먹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작을 바탕으로 롯데라고 하는 회사가 발빠르게 마케팅을 사용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11월 11일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빼빼로를 선물하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중반이면 아직 SNS 같은 게 활발하게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으로 학생들끼리 부산의 학생들끼리 이 빼빼로 막대 과자를 나눠 먹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11월 11일 막대 과자 4개를 세워놓은 모양과 비슷해서 매년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 기념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혹시 빼빼로데이가 있을까요? 요즘은 사실 빼빼로 말고도 모양이 비슷한 다른 과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키, 그리고 누드 빼빼로, 화이트 빼빼로 등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꼭 빼빼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모양의 막대 과자를 가지고 그 기념일에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는 수제 빼빼로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학교나 회사에서도 빼빼로를 서로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한테는 우정의 마음을 담은 우정 빼빼로를 선물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빼빼로를 선물하기도 해요. 저도 제가 처음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빼빼로데이 날 직장 동료분께서 다 같이 나눠 먹자고 길쭉한 빼빼로를 사가지고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센스 있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 기념일을 챙기니까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사왔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어요. 보통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기념일들은 보통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발렌타인은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고, 화이트데이는 사탕을 선물하는 날이잖아요. 이런 날들과 다르게 빼빼로데이는 꼭 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남자, 여자 서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선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인들의 날이 아니라 모두의 날로 확장된 느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콤한 기념일 뒤에는 역시 논란이 있기 마련이에요.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빼빼로라고 하는 상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상업적인 날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빼빼로데이를 비난하는 의견도 강합니다. 너무 상술이다. 이거 회사가 그냥 작정하고 만든 날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빼빼로라고 하는 과자의 1년 연간 매출량 중에서 빼빼로데이를 기준으로 50%에서 60%가 팔린다고 하니까 이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행사가 너무 상업적이다, 상술이다 라고 하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방송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초코스틱 데이라고 한다거나 막대과자 데이 이런 식으로 돌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빼빼로데이가 연인들만 챙기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빼빼로데이가 다가왔을 때는 그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택배사 같은 경우도 이 빼빼로데이 전후로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에만 가더라도 편의점 앞에 빼빼로데이 시즌이 다가오면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빼빼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왔을 때 초콜릿 판촉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같이 초콜릿 같은 것도 진열도 예쁘게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빼빼로데이 중요한 날을 맞이해서 빼빼로 관련된 박대과자 업계에서는 또 그만큼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빼빼로를 낱개로 파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합쳐서 다양하게 판매를 하는데, 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빼빼로를 찾는 사람들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예쁘게 포장했던 것도 다시 풀어놓고 하면서 조금 바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상업적인 날이라고 하는 비판과 더불어서 또 농업인의 날을 무시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에 또 다른 기념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은 농업인의 날 또는 가래떡 데이라고 합니다. 이건 농림축산식품부가 2006년에 만든 그런 날인데요. 사실 그 시작은 1964년에 원주시 일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원주시에서는 1964년부터 꾸준하게 이 행사를 해서 지금은 50회가 넘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어떤 회사에서 이날에는 빼빼로 대신에 가래떡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래떡 데이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래떡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하는 게 좀 평범하게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부
농협, 학교 이런 곳에서는 농업인의 날의 행사의 일환으로 가래떡 데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늘려보자 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쌀 소비량이 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을 하면서 가래떡 데이도 함께 생겨났어요. 가래떡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한국의 전통 떡 중 하나인데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이 가래떡을 가지고 떡볶이, 통가래떡 떡볶이 같은 것도 나오고 있어서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가래떡이라고 하는 것의 모양, 생김새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할매 떡볶이였나? 그 떡볶이가 통가래떡을 사용하는 떡볶이로 유명하거든요. 이 길쭉한 모형이 빼빼로랑도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빼빼로데이는 사랑과 선물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가래떡데이는 감사와 나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빼빼로데이의 이면 단점을 좀 찾아보자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빼빼로를 못 받았을 때 많이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받았다면 많이 못 받은 학생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서 또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대신에 너희가 집에 가서 학교 밖을 나가서 너희끼리 주는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 사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최대한 서로에게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빼빼로데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빼로데이와 더불어서 농업인의 날 또한 잊으면 안 되는데요.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에게 길쭉한 가래떡을 포장해서 선물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먹을지가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사실 가래떡도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가래떡을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일단 떡을 갓 뽑아내야 합니다. 방금 막 뽑아내면 그 가래떡이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겠어요. 이 뜨끈한 가래떡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살짝 구워서 겉을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조청이라고 하는 달달한 양념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래떡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 사회나 일부 학교에서는 가래떡 데이를 맞이해서 같이 가래떡을 구워 먹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나는 가래떡 데이를 제대로 기념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떡볶이 같은 가래떡을 활용한 간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래떡 데이 추천 간식으로는 떡 강정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가래떡을 이용해서 추러스를 만들어 먹거나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빼빼로데이와 가래떡데이 모두 11월 11일이라고 하는 같은 날짜에 기념을 하고 있는데 서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신기해요. 이 가래떡 데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가래떡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담긴 간식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래떡을 언제 먹냐면 설날에 먹습니다. 바로 이 떡국에 들어가는 떡이 가래떡인데요. 그 가래떡을 얇게 썰어서 넣은 게 떡국이에요. 설날 떡국에 들어가는 이 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살 더 먹는다 라는 의미로 하얗고 긴 떡을 썰어서 넣어 먹습니다. 또 예로부터 이 가래떡이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길게 이어진 복과 장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게 이어진 복과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생일에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명절에도 자주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가래떡 데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쌀 소비량을 늘리려고 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음식의 가치를 지키자,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빼빼로 데이 때 어떤 선물을 주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의 빼빼로 데이를 챙길 때에는 그냥 과자를 주고받는 날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특별하게 센스 있게 누군가를 챙기는 그런 날로 변화하고 있어요. 내 센스와 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빼빼로데이의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빼빼로라고 하는 과자를 선물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냥 단순히 이 과자 한 통을 주는 것보다는 작은 선물 세트를 준비해서 준다거나 이걸 예쁘게 꾸며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선물은 수제 빼빼로 세트인데요. 빼빼로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빼빼로를 직접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과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깨 스틱이라고 하는 길쭉한 막대 과자에 초콜릿을 직접 녹여서 그 위에 여러 가지 가루도 뿌리고 초코펜으로 데코도 하면서 만들어서 선물할 수도 있어요. 이 참깨 스틱 말고도 통크라고 하는 안에 초코가 들어간 과자가 있는데 그 통크에 초콜릿을 묻혀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포장도 직접 정성 들여서 하고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위한 그 마음을 담아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저는 누가 저를 위해서 직접 만든 빼빼로를 선물해주면 물론 기분도 좋지만 그 정성에 더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직접 빼빼로를 만들기 위해서 과자도 사고 초콜릿도 사고 포장지도 사고 하면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재료를 사냐면 바로 다이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재료를 구매합니다. 다이소는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곳인데요. 가격도 1,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어서 사람들이 다이소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딱 10,000원만 가지고 빼빼로데이 선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제 알고리즘에 이 영상이 떠서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아니, 이 다이소에서도 초콜릿 재료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초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기맛 초코도 있고 화이트 초코도 있고 심지어 초콜릿 틀 같은 것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소에 있는 초콜릿을 가지고 빼빼로 데이 때에 수제 빼빼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소에는 귀여운 포장지도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재료를 다 사더라도 10,000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조만간 수제 빼빼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쁘게 만들게 된다면 저의 인스타그램에도 꼭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도 업로드를 하려고 찍어 놓았던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그만 시기를 놓쳐서 올리지 못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빼빼로라고 하는 과자를 그냥 사서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시간과 정성, 사랑,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만들어준다면 그걸 누군가에게 선물해준다면 감동도 아마 2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꽃과 빼빼로를 같이 조합해서 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꽃가게에서도 빼빼로 꽃다발이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는데요. 그냥 꽃다발만 주면 식상하고 그냥 빼빼로만 주면 아쉽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냥 꽃다발에다가 빼빼로를 하나 같이 끼워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꽃다발에 있는 꽃 종류에 따라서 빼빼로 통 색깔에 맞게 같이 조합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빨간 장미꽃다발을 준비했다면 빨간색 박스의 빼빼로 과자를 같이 담아서 선물하는 거죠.
또 만약에 내가 준비한 꽃의 포장지가 초록색이라면 초록색 통에 들어간 아몬드 빼빼로 같은 과자를 같이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낱개 빼빼로 있잖아요. 그 직접 만든 빼빼로를 같이 꽃다발 사이사이에 끼워서 주면 그것도 되게 센스 있고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빼로데이 시즌이 되면 빼빼로 공장, 편의점, 대형마트 이런 곳만 바쁜 게 아니라 꽃가게도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수제 빼빼로를 같이 넣어주는 꽃다발이 있기도 하니까 조금 더 내가 사랑하는 애인, 가족, 친구들에게 감동스러운 따뜻한 선물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빼빼로와 함께 꽃다발을 같이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여러 장 띄우겠지만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그냥 빼빼로만 받았을 때보다 그냥 꽃다발만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기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빼빼로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빼빼로가 많이 필요한데요. 찾아보니까 빼빼로를 20개 정도를 합쳐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같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커다란 하트를 만들어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선물해 줄 수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마치 튤립 모양처럼 하트 모양은 일반 오리지널 빼빼로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아래다가 아몬드 빼빼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꽃잎처럼 만들어서 주면 굉장히 빼빼로를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빼빼로를 선물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센스 있게 선물할 수 있으니까 또 신기하네요. 이어서 네 번째 선물, 빼빼로와 함께 커플템을 선물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커플들은 이런 기념일이 됐을 때 그냥 간식만 주진 않아요. 사실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고 화이트데이는 사탕을 선물하는 날, 빼빼로데이는 빼빼로를 선물하는 날이지만 연인들 사이에서 선물을 준다면 빼빼로와 함께 커플템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커플링을 같이 만들러 간다거나 아니면 목걸이나 반지 등등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향수나 립스틱 같은 것들을 선물하기도 해요. 이런 거 줄 때 같이 편지라도 한 통 써서 가면 더 감동적이겠죠. 또 다섯 번째 선물은 디저트를 활용해서 빼빼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쿠아즈 빼빼로, 휘낭시에 빼빼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다쿠아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카롱보다 훨씬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견과류의 풍미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저트입니다. 빼빼로는 되게 딱딱한 편인데 이 다쿠아즈는 퐁신퐁신한 식감,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쿠아즈에다가 초콜릿을 살짝 발라서 다쿠아즈 초콜릿 빼빼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휘낭시에라고 하는 디저트도 있는데 그 디저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휘낭시에에다가 초콜릿을 발라서 휘낭시에로 빼빼로를 만들어서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색 선물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 아니면 내 애인에게 좀 용돈을 선물해 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색적으로 돈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돈을 선물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빼빼로 상자에다가 초록 색깔 10,000원짜리 지폐를 돌돌돌돌 말아서 빼빼로 상자 안에 담아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몬드 빼빼로라고 하는 맛은 상자가 초록색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0,000원 지폐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걸 돌돌돌돌 말아서 선물하는 것도 이색적인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빼빼로 종류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과자는 바로 포키입니다.
사실 숫자 11을 상징하는 과자를 떠올려 봤을 때 롯데 빼빼로가 떠오르기도 하고 혜테라고 하는 제과의 포키 제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80년대생들한테는 포키 과자가 약간 빼빼로의 짝퉁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포키라고 하는 과자는 일본에서 1966년부터 판매한 빼빼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롯데에서 포키를 보고 빼빼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빼빼로와 포키 중 원조를 따지자고 한다면 이 포키가 원조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도 포키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포키데이는 포키를 선물하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키는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초콜릿 맛 포키, 그리고 포키 마일드, 포키 딸기, 포키 블루베리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에는 딸기나 블루베리 이런 맛들보다 오리지널 포키를 더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빼빼로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빼빼로의 맛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출시한 빼빼로들을 보면 무려 맛이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새로운 맛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니까 오리지널, 그냥 초콜릿만 있는 것도 있고, 아몬드, 아까 말했던 초록색 상자인데 겉부분에 아몬드 크런치가 붙어 있어서 더 바삭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누드 빼빼로예요. 누드가 벌거벗다 라는 뜻인데 보통 빼빼로는 막대 겉부분에 초콜릿을 묻혔잖아요. 이 누드 빼빼로는 안에 초코가 있고 겉을 과자로 둘러싼 그런 누드 빼빼로가 있습니다. 저는 누드 빼빼로도 굉장히 좋아해요. 또 크림치즈 쿠키도 있고 스트로베리 쿠키, 더블딥 리치 초코, 꽃갈콘, 조스바, 월드콘, 허니버터 아몬드, 제주 감귤맛 등등 다양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월드콘 맛이라고 한다거나 꽃갈콘 맛 빼빼로는 먹어본 적이 없긴 한데 요즘도 살 수 있나 궁금하긴 하네요. 찾아보니까 아쉽게도 꽃갈콘 빼빼로는 단종되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 잠깐 판매했던 그런 제품인가 봐요. 생김새를 살펴보니까 노란색 초콜릿이 있는데 정말 꽃갈콘에 옥수수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몬드 빼빼로를 노란색 초콜릿으로 코팅한 그런 느낌이에요. 생김새가 되게 치토스라고 하는 과자랑 비슷하긴 한데 너무 신기하네요. 단종되었다고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나중에 이런 독특한 빼빼로가 나온다면 놓치지 말고 사 먹어야겠어요. 빼빼로는 보통 가격이 한 상자에 1,500원에서 2,000원대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6개가 한 번에 들어서 그 큰 상자에 포장해서 선물하기도 하는데 또 큰 걸 받았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나는 예쁘게 꾸밀 자신은 없다면 6개가 들어있는 육각형 모양의 큰 빼빼로 상자를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빼빼로데이와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빼빼로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수제 빼빼로를 만들어서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나라에도 빼빼로데이와 같은 길쭉한 막대 과자를 선물하는 날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본은 포키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이 날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모양의 과자를 선물하는 그런 날이 있는지 댓글로도 그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페로데이와 관련해서 가래떡데이라고 하는 것, 농업인의 날, 쌀 소비를 늘리자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전통 문화를 좀 보존하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함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나중에 가래떡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 떡을 먹게 될 일이 생겼을 때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가래떡 데이도 잊지 않고 함께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가래떡이 생겨서 구워서 조청에 먹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 모습도 인스타그램에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저희 영상이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영상이 어떻게 제작이 될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푹 쉬고 컨디션 회복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